예, 안녕하세요. 이번 헌법 시간에는 이 헌법에서 중요한 헌법 원칙 중에 포괄,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또 짧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헌법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원칙은 형식적 헌법 원칙, 또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 헌법 원칙이 있죠. 형식적 헌법 원칙에 해당하는 것과 실질적 헌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실질적 헌법 원칙의 대표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또 명확성 원칙, 그렇죠? 그 다음에 과소보호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또 평등 원칙, 이런 것들은 다 그 내용적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 헌법 원칙의 대표적인 법률 유보 원칙, 또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 형식, 외형을 본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약간의 어떤 내용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원칙 중에 형식적 헌법 원칙 중에 대표적인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제 제기 이렇게 말했는데,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우리가 행정부가, 또 특별히 대통령령을 규정할 때 지켜야 되는 준칙인, 원칙인 겁니다. 또 대통령령이 이 법률을 보고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입법부의 법률과 행정부의 대통령령 간의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권력분립 원칙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원칙이 있는데, 헌법 원칙이 무슨 명확성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과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약간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복선으로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명확성 원칙에 있어서는 일반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주체로 하고 있는 반면에,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은 일반인이 그 포괄성을 판단하는 게,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률을 보고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 또 어떠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예측해서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대통령령을 만드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일단 생각하시고 인식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헌법 제75조의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 헌법 제75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헌법 제75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러니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지만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을 보고 대통령령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에서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규정해야지만 대통령령을 정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부르고 있어요.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린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와 뭐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비슷한 원칙으로 보고 있다. 누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어디로부터 도출되냐?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포괄위임하지 말아라. 이거는 법치주의의 법적 안정성,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75조에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명문상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헌법상 근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을 제가 다시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 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미 그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부터, 어느 자체로부터요?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법률 보니까 대통령령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돼. 왜? 법률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규정하면 돼. 라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명확한 말입니다. 법률 보면 대통령령에 뭐가 규정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 이게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왜 헌법상 원칙으로 두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 대통령령은 당연히 행정부가 만들지만 그 법률도 있잖아요. 의원 입법이 있고 행정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의 입법들은 보면 거의 그 행정각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내용을 만들고 그냥 국회의원은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법률도 상당한 부분 행정부가 직접 만들고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법률에서 어떤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포괄적 위임 자체는 행정부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키고 입법부, 국회 권한이 공허화되는, 형해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부의 본래 기능, 입법부의 본래 권한을 가지고 있으라. 행정부에게 모든 입법 권한을 독점시키지 말고 입법부가 자체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통제해라 라는 것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포괄 위임하게 되면 행정부가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만들게 되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의 입법권을 통제하라 라는 겁니다. 입법부가 입법권을 행정부나 사법부에 위임할 때의 어떤 견제장치, 입법의 범위를 정해 줌으로써 권력분리 원칙을 준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권력분립을 뭐라 그러냐면 기능 간 권력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능 간 권력분립에 충실해라, 준수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의 기초자이신 유진호 선생님은 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대해서 예전에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말은 첫째, 위임은 수권법률의 존재가 필요하며 수권법률은 합헌적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수권법률의 존재가 없이, 수권법률의 존재가 없이 그냥 대통령령을 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둘째는 그 위임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헌법 제75조에서 말하는 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임은 구체적이며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위임은 전부 위임이나 일반적 위임이 아닌 부분적 개별적 위임이어야 한다. 부분적 개별적 위임 이런 건 뭐 통째로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헌법상 취지에 대해서 이것이 권력분립 원칙과 또 특별히 기능 간 권력분립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여기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헌법 제75조의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는 행정부의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뭡니까? 행정부의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의 수권법률, 그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부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권법률 조항의 명확성 위배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충족된다. 이 말은 뭐냐?
만약 어떤 사건에서 헌법재판의 어떤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과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 예?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 이 두 원칙이 두 헌법 원칙이 다 관여가 된다.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면 명확성 원칙은 심사하지 않아도 되고 뭐만?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심사해야 된다. 왜? 명확성 원칙은 일반 원칙이고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특별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 원칙인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왜? 둘 다 명확성 원칙이 일반 원칙이냐 명확성 원칙이 특별 원칙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양원칙은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은 서로 간에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이 다릅니다. 헌법상 기능이 다릅니다. 왜냐? 헌법에서 명확성 원칙은요. 그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 일반인이 법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법 집행자의 차별적이나 자의적인 법 해석, 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의 이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어떻습니까? 수권 법률이 법령에 위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피수권기관이 예측할 수 있도록 예견 가능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헌법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 법 집행자가 법률을 보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집행하는데 이 판단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법 집행자.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사에게 그 법 해석, 법 집행에 대한 이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법 집행자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성 원칙은. 그러면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 법률을 보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 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행정부의 피수권기관, 행정부의 공무원들이에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령 등을 제정할 때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대강을 예측하라는 겁니다. 전혀 초점이 달라요. 명확성 원칙은 내가 누가 말합니까? 일반 국민과 그 다음에 법 집행자예요. 근데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누굽니까? 행정부 공무원인 피수권기관이에요. 전혀 그 초점이 달라요. 두 번째, 지금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은 일반 원칙이고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뭐라 합니까? 특별 원칙이라고 했어요.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사례형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문제되는 사건이 등장했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명확성 원칙도 써줘야 되고 포괄 위임입법 금지도 써줘야 돼요. 하나가 뭐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만 써준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다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원칙이 경합하는 경우에 두 원칙이 다 경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형식적 헌법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은 실질적 헌법 원칙. 그러니까 양 원칙이 어떤 사건에서 같이 경합되더라도 서로 심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헌법상 심사 원칙으로 작용해야 된다. 셋째요. 양 원칙의 수범자가 상이하고 그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도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명확성 원칙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누가요?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이 보통적이에요. 일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그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취지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법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 법률을 보고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활 규범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누가? 법률에 입법자가 만든 법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받은 대통령령을 규정하는 행정부 공무원인 피수권기관,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의 수준은 일반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하고 다릅니다. 더 높습니다. 왜?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한 사람이 제정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행정부 공무원들의 수준은 일반인의 명확성 원칙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예측 가능성의 수준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명확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피수권기관,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의 구체적 범위를 보고 대통령령에 이렇게 규정해야겠다는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예측 가능성에 초점이 있고요. 명확성의 원칙은 그 법률 조항들이 명확하냐 아니냐 일반인이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냐 이게 초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서 예측 가능성 여부입니다. 예측 가능성.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견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의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선을 깔고 있는데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의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라는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거는 누구라도는 아까 그 명확성 원칙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단어를 교체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비슷해지는 거죠. 왜? 일반적인 사람, 여기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서는 누구라도.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 누구라도는 적정한 말이 아니에요. 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제정할 행정부 공무원, 피수권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누구라도 필요 없어. 누구라도가 왜 필요합니까? 법률을 보고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누구라도가 됩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하나 예를 들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그 선물의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법률에 그 금액이 법률에 없어요. 법률에 규정이 없고요. 그것이 뭐 시행령 뭐 이런 데 규정되어 있어요. 금액 자체가 선물의 한도액이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명확성 원칙으로 파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률의 금액 자체가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규정이 없어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성 원칙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법률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데 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누가 피수권기관인 공무원을 행정부 공무원을 주체로 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사건에서 뭐만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지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예측 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라고 아주 폭넓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이 누구라도라는 것은 이 일반 소송을 거쳐 종국적으로 헌법재판까지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라도 그 법률을 보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라는 것은 그것은 이 헌법재판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법률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확성 원칙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법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준칙 규범으로 삼아서 생활할 수 있느냐, 행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반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피수권기관, 그렇죠? 피수권기관의 입장에서 위임의 예측 가능성, 행정부 공무원이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의 예측 가능성 유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대강의 말이죠. 아주 그 일반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 유무는 뭐 그 법률 조항 하나, 그 법률 34조가 수권 법률 조항이라면 그 34조 하나만 봐서는 좀 안 된다. 그 법률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서 해야 되고 또 그 법률이 예를 들면 뭐 부담적 성격의 법률이냐
아니면 수익적 성격의 법률에 따라서 그거 좀 달라진다. 예? 그 예측 가능성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러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는 당의 법률 조항만이 아니라 그 규범에 위치하는 법률 전체를 포함한 관련 법 조항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이 경우 수권의 목적으로부터 수권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래서 수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수권의 목적, 즉 당의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위임한 수권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는 뭘 보고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를 체계적 해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수권의 목적 어디 있습니까?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 제1조. 1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 이게 아니에요. 예,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는 여기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관심 대상이 아니고, 왜?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피수권기관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피수권기관의 공무원이 예측할 수 있느냐, 이거지. 명확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명확하냐 아니냐는 명확성 원칙이고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예, 그런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 유무 관련해서 몇 가지 판례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다 쓸까요? 예, 제가 한번 예, 2015 컴마 236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 사건은 뭐냐면요. 예,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이겁니다. 이제 그 심판 대상의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의 대가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조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보시면요,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가 외부 강의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돈 얼마냐? 없어요. 그 다음에 음식, 물 얼마까지 대접해도 되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 내가 누구 상당했는데 상가에 가서 얼마를 경조사비로 냈다. 이 제한 금액이 법률이 없어요. 선물, 뭐 명절인데 선물을 내가 어떤 교사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금액 얼마냐? 없어요. 법률 보면 부정청탁금지법 자체에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 그러니까 이게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위반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한 사건인데, 그래서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하냐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또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제일 중요한 말은 지금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헌법재판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겁니다. 위임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위임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입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 및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임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 허용 금품 등의 가액이나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 사회 경조사비 지출 관행이나 접대 선물 관행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청렴성을 해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 조항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 여건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례 문제에 있어서 쫙 쓰다가 마지막에 이 사안의 해결이라는 결론 부분에, 결론이라고 쓰지 않고 사건의 해결 뭐 이렇게 쓰는데, 사건의 해결 부분의 목차 1번 아라비스타 1번 점 위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2 아라비스타 2 점 예측 가능성 여부 이렇게 적어요. 이 목차 중요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의 사례금 얼마까지가 가능하냐? 이거 보면 약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예측한대요. 그 다음에 접대,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것들은 어떡하냐? 누구나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어떤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렴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액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포괄 위임법금 정책을 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리뭉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2 헌바 412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취득 요건을 재외동포 체류 자격 있죠? 한국에 우리나라에 체류 자격 취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재외동포법 조항이 요 취득 요건을 법률에 안 하고요. 그 대통령령에 위임했어요. 이게 이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느냐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위임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해 어느 정도 사회적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뭐죠? 위임의 필요성 1. 마지막에요. 사건의 해결, 사건의 적용 이런 거. 1. 위임의 필요성. 왜? 어떤 위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익을 고려해서 사회적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안 하고 시행령,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취득 요건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건 위임 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는 국내 노동시장 등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취득 요건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 2번 예측 가능성. 따라서 이 사건 위임 조항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겠습니다. 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재외동포가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취득 요건을 일정하게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예, 요 사건은요, 농지 대토에, 대토 바꿔준 거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 제한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돼요. 보통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뭐 그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게 하는 조항이 있어요. 조세특례법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거 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예? 이걸 왜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요건을 해놨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건 범죄에서 거주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 거주기간, 농지 소재지의 범위, 새로운 농지의 취득 시기, 거주의 시기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이제 2007 헌마 890 사건은 이제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에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신병훈련소에서 신병훈련소에서 교육받는 동안 휴대전화, 핸드폰을 통제했어요. 핸드폰 사용을 통제했어요. 국군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가 부과되고 군인의 복무 및 군인 훈련은 일반 사회생활과 현저히 다른 특수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군사 전문가인 지휘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군대에 대한 통수와 지휘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전문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군인사법 제47조 2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규율을 대통령이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제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 관련해서 아주 관계되는 처벌법규의 위임으로 가겠습니다. 이 처벌법규, 형벌법규입니다. 형벌의 처벌 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처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범죄 구성 요건, 범죄 구성 요건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세 번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처벌법규도 법률이 없어도 되고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등에 규정해도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요, 사실은 우리가 처벌법규를 위임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처벌법규, 처벌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위임과 관련한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게 돼야 한다는 것을 취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서 처벌법규를 위임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나 형벌의 종류, 종류 등을 상한선 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위임하라. 이런 말인데
이거는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의 예외라기보다는 당연한 원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무언가? 그러니까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어떠한 경우인가? 참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시가 있어야 되지, 예시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상황도 많은데 일단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 제70조에서 대통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이 중요한데, 근데 이 말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냐? 명확성의 원칙은 일반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명확성 원칙의 특별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어떤 사건에 양자가 둘 다 경합하는, 둘 다 적용되어야 될 상황에서 일반 원칙인 명확성 원칙을 심사하지 않고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만 심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사령을 적을 때, 기록형을 적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둘 다 적어줘야 된다. 왜냐? 명확성 원칙은 실질적 헌법 원칙이고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형식적 헌법 원칙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명확성 원칙의 수범자는 법률을 보고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하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이 예측 가능성의 주체는 그 법률의 구체적 범위를 보고 그 대통령령 등의 대강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예측을 해야 되는 피수권기관인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또 법률에서 범죄 구속 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강의를 정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